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경기도 노인복지 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경기복지재단 평가 컨설팅팀 오경호 대리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경기도형 노인복지관 평가 개요, 두 번째 영역별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경기도 사회복지 평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요. 네 번째로 현장 평가 준비 사항,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경기도형 노인복지관 평가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노인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시설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 평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서 이용시설의 평가를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양하는 추세여서 저희 경기복지재단은 2019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부터 경기도 자체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이번 평가의 평가 대상은 설치 신고된 지 3년 이상, 즉 2018년 1월 1일 이전 설치 신고된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58개소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실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추진 기간입니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동안 평가가 진행되며 현장 평가는 7월에서 8월에 중심적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내용 및 방법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사회복지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평가는 자체 평가 후에 현장 평가로 진행되는데요. 시설 자체 평가 후에 현장 평가 시 평가 항목에 대한 질의 또는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 평가서를 검증한 후 현장 평가 의원이 배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행정 처분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주요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가 단계는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수행 단계, 그리고 평가 완료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준비 단계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표 배포, 평가 안내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단계를 6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본격적인 단계를 평가 수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설에서 자체 평가를 운영하시고 그 자체 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위원이 7월에서 8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걸쳐 이의 신청 확인 평가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를 마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행정 처분이 있는지를 지자체를 통해서 내용을 수렴하여 이것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송부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평가 결과를 송부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지자체를 통해 평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력했던 시스템을 통해서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것은 점수라기보다는 각 영역에 대한 A, B, C 등급으로 점수가 발표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가 영역은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 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지역사회 관계, F. 시설 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각 항목의 배점은 총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가의 경우는 C 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서 기관의 규모에 따라 실제로 평가하는 사업수가 다릅니다.
규모가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수는 5개, 4개, 3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표수는 38개이고 유형을 반영한 총 지표수는 50, 47, 44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역별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 영역 첫 번째 자주 주시는 질문 중에 노인복지관 편의시설은 어디까지 설치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적용 항목을 모두 갖추어야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여부 체크리스트가 자료집에 노인복지관은 안내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가 설치 의무가 아닌 관계로 자료집 부침 1의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 후 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분관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A.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사진 등 증빙 자료로 서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A 영역 외에 예산, 인력, 사업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분관의 설치 일자에 상관없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B 영역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직원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B6, B7, B8 항목에 해당되는 월별 직원 수는 재원에 관계없이 주 40시간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의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직원 교육 시간에 법정 교육도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법정 교육 시간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계약직 직원도 반드시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계약직 직원도 반드시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에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해야 하므로 공개 채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직원 채용 시 외부 의원이 참석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으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 단계 중 한 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C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본 사업의 필수 포함 사항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필수 포함 사항은 지표상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필수 포함 사항이 미실시되었을 경우 각 영역의 C1 기본 사업 계획의 전문성, C2 기본 사업 운영 평가, C3 프로그램 수행 과정 지표에서 모두 최저점 1점이 부여됩니다. 이 지표는 평가 기간 3년 모두 실행되어야 인정이 되고요. 관련 체크리스트는 평가 시스템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로 C1 상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1 상담을 기관에서 평가받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나와 있는 필수 포함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용자의 관리 체계에 관한 문항들, 내부 전문 상담 문항들에 대하여 실시 여부, 즉 실시, 미실시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하고 3년 동안 모두 하신 걸로 실시되었다고 체크가 된 거에 한하여 다음 C1, C2, C3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필수 포함상 옆에 가로 안에 2018년 지표 내용은 모두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문항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항목이라면 복지관에서 실제 초기 상담에 대한 결과라든지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을 현장평가위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 영역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시설장 인터뷰는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직원들도 일부 배석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발언권은 없습니다. 인터뷰 질문지는 평가 이전에 미리 공지하니 어떤 사항의 질문이 있는지 미리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평가위원 중 교수님이 질문을 맡으실 거고요. 인터뷰 종료 후
현장평가위원이 상의하여 점수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질 평가는 별도의 직원 인터뷰가 아닌 현장 평가 시에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으로 측정합니다. 시설장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내 외부 환경 변화를 어떻게 시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비전 및 수립 과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러한 문항들을 평가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해 시설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씩 각각 점수를 기록하고 종합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F 영역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주 하는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평가 컨설팅 팀에서 평가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김정민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평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평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설평가 소개 부분은 사업 소개 및 시설평가 절차의 기본사항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정보는 공지사항, 질의응답, 자주 하는 질문,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비공개 질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어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준비는 공청회, 설명회, 신청 및 자료, 평가 지표, 품질 테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평가 관리는 시설이나 재단, 평가위원 등 모든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우선 평가 관리를 클릭하시면 시설평가 현황, 자체평가 관리, 현장평가 현황, 이의신청 관리, 평가 만족도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평가 현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기관별 평가에 대한 평가 기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일정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뉴 평가 관리의 자체평가 관리입니다. 자체평가 관리에 들어가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평가 입력 시스템의 자체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 평가 영역별로 상단에 분류바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영역을 선택해 들어가면 항목별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단 분류바의 첫 번째 시설 현황은 기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 영역 시설 및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표별로 해당되는 객관식 항목을 클릭하여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 내용을 체크하면 항목에 따라 점수가 자동 산출됩니다. 나머지 영역의 모든 평가 지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신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뒤 다음 영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B 영역 재정 및 조직 운영입니다. B 영역에서는 사업 예산이나 직원 수치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비나 경상보조금 등을 연도별로 입력하시면 합계는 자동 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수 같은 부분에서도 월별로 직원수를 입력하게 되면 하단의 점수가 자동 산출되므로 별도의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C 영역과 D 영역도 앞서 설명드린 객관식 평가지표 방법과 같이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점수가 자동 산출되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영역 또한 예산 부분에서 각 연도별 총액을 입력하면 점수는 자동 산출됩니다. 이 부분 역시 별도의 계산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까지 모든 항목 입력이 완료되면 반드시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영역 저장 후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눌러야 평가가 완전히 완료되므로 이 점 꼭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제출이 완료된 자체 평가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PDF와 출력 버튼은 모든 입력이 완료된 이후 출력과 인쇄 필요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제출 후 페이지를 종료하면 자체평가 관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완료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 진행 현황이 모두 O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X 표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입력 시스템을 접속하여 미입력된 부분을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체 평가가 종료되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메뉴에서 평가 관리의 현장 평가 현황, 시설명을 선택해 들어가시면 자체 평가 부분과 현장 평가 내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황색 부분은 시설의 자체 평가 내용이고 초록색 부분은 현장 평가 내용입니다. 현장 평가위원의 평가 내용이 시설 자체 평가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 평가 시 수정 사유와 함께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에 대한 수정 사항까지 모두 반영되어 평가가 종료되면 출력 버튼을 통해 평가 완료지 세부를 출력하고 이를 현장 평가 위원과 시설이 날인하여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갖고 한 부는 재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 출력까지 완료되면 이의 신청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신 시설에서는 메뉴 평가 관리의 이의 신청을 선택하셔서 좌측 하단의 파란색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완료 후에는 등록 버튼 선택 후 해당 지표와 지표에 따른 이의 신청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 기간이 아니어서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까지 모든 평가를 끝마치면 평가 만족도 및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평가 관리에서 하단 마지막의 평가 만족도 설문을 선택하시면 각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진행과 마찬가지로 설문 제목을 선택하시어 설문조사를 실행해 주시면 시설평가와 관련된 모든 진행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설문은 향후 평가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으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꼭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스템 사용 설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평가 준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준비 사항입니다. 현장 평가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자체 평가서 결과 세부를 프린트물로 준비해 주시고요. 평가 영역별, 평가 증빙 자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평가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한 PC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 일정 및 절차입니다. 우선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시행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보통 평가 준비는 방문 7일 전에 저희가 유선으로 평가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보통 진행되는데요. 실제 많은 양의 자료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가 시행 간략한 순서 말씀드리면 10시부터 시설 라운딩이 진행되고 이 시기에 A 영역 평가를 진행하는데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시 15분부터는 각 영역에 대한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접대 금지입니다. 식사 이후에 각 나머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평가를 마쳤을 시점에서 시설장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설장 인터뷰 후에는 현장평가위원별로 종합평가를 진행하시고 평가를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수행 확인서에 날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총평을 들으신 후 평가의 수정사항 또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설장님과 평가위원들이 평가가 종료되었다는 날인을 하셔서 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현장 평가를 진행하게 될 7월, 8월 시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현장 평가 실시 전 준비사항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현장 평가 당일 준비사항도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을 시 평가 시스템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운영 계획 설명드립니다. 현장 평가가 진행된 후에는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면으로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고 필요시에 확인 평가가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며 시스템에 설문조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차 결과 분석이 진행되고 행정처분사항 반영 후에 내년 2월, 3월 정도에 결과를 작성하여 경기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노인복지관 평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